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갤럭시 탭 S8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거의 모든 정보들이 이제는 확실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좀 특징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1년 넘게 S7 플러스를 메인 태블릿으로 들고 다니면서 다양한 작업도 한 유저로서 어떤 점이 기대되고 어떤 점이 좀 우려되는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갈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라인업이 좀 독특해졌는데요. 갤럭시 S 시리즈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본 모델 아니면 뭐 플러스 모델 그리고 울트라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나오는 게 요즘에는 좀 기본이 됐는데, 이 태블릿은 기본 모델이랑 플러스 모델만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스마트폰이랑 좀 유사하게 기본 모델, 플러스 모델, 울트라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나온다고 해요. 일단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라고 치는데 갑자기 뭔가 좀 이상한 스멜이 느껴집니다. 혹시 FE 라인업이 없어지면서 이 기본 모델이 약간 플래그십에서 떨어지는 라인업, 이 FE 라인업쯤에 그런 성능을 담당을 하고 이 플러스 모델이랑 울트라 모델이 좀 주력 상품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거는 저만의 뇌피셜입니다. 물론 기존부터 이 기본 라인업의 경우에는 약간 스펙이 좀 떨어지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최근 2-3년 정도. 이거는 태블릿뿐만이 아니라 뭐 기본 스마트폰에서도 자주 해오던 전략인데 요게 그래도 2-3년 정도 돼가니까 약간은 적응이 돼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탭 S7 FE의 경우에는 뭐 반도체 수급의 문제였다라고는 하지만 뭐 어쨌든 굉장히 크게 욕을 먹었던 적이 있고, 이런 FE라는 약간 플래그십에서 조금 아래쪽 단계 뭐 그 정도 라인업을 항상 발표할 때마다 뭐 반기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그동안 갤럭시 탭에서는 뭐 S5e, S6 라이트, S7 FE 이런 것처럼 어떻게든 플래그십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기능을 좀 빼서 저렴한 가격대를 원하는 그런 수요층을 노리는 전략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데, 뭔가 울트라가 오면서 이 한 모델에 이제 세 가지 라인업이 전부 다 갖춰지는 거니까 이제는 좀 FE나 아니면 뭐 라이트 모델, 괜히 욕먹는 라인업을 출시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수요층까지도 어떻게 건드려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혹시나 꾸미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격을 보면은 같은 라인업이라고 하기에는 기본 모델과 울트라 모델의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거든요. 공식 발표가 난 건 아니지만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이 가격을 좀 살펴보면은 가장 용량이 낮은 모델들을 기준으로 기본 모델은 와이파이 모델이 829,000원, LTE 모델은 929,000원, 그리고 5G는 또 10만원이 추가된 1,290,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149,000원, 1,249,000원, 1,349,000원 이렇게 와이파이 LTE 5G 순서고요. 또 그리고 울트라 모델의 경우에는 1,469,000원, 1,569,000원, 1,669,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알려졌는데 여기서 탭 S8의 기본 모델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829,000원, 그리고 울트라는 1,469,000원이죠. 무려 64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갤럭시 탭 S 시리즈의 기준으로 보자면 128기가의 LTE 똑같은 모델을 기준으로 S7 플러스는 1,249,000원 정도, S7 FE는 77만원이었어요. 이 차이가 48만원 정도인데 탭 S8의 기본 모델과 울트라의 차이인 64만원이 훨씬 더 많이 차이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여전히 공식 가격이 나온 게 아니라서 조금의 변동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출시가 한두 달 남은 이 시점에는 사실 뭐 몇십만원의 변동은 거의 어렵다라는 거는 이제 경험상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하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같은 플래그십 라인업의 그런 가격 차이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이 갤럭시 탭 라인업에서 이런 FE 같은 좀 저렴한 라인업, 이런 FE 라인업 같은 것을 기본 모델로 대체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내피셜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가격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라인업별로 눈여겨볼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울트라 모델의 가격이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와이파이 기준으로 해도 147만원에 5G 모델로 하면 167만원이에요. 야,
이 정도면은 웬만한 휴대성 좋으면서 성능도 꽤 잘 나오는 그런 고성능 노트북들, 요 정도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 심지어 저처럼 이런 정품 키보드 커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울트라 모델의 경우에는 키보드 커버가 32만 원이라고 합니다. 약간 아이패드 프로의 그것이 좀 생각이 나는데, 물론 아직 그 가격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키보드 커버까지 구매를 한다면 199만 원, 거의 200만 원인 거죠. 물론 정가를 주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 실제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사전 예약 판매 혜택을 통해서 키보드 커버는 절반의 가격으로 할인을 한다든지 좀 많이 할인은 하는 방향으로 뭐 그렇게 제시를 할 텐데, 그래도 풀세트를 만드는데 거의 정가가 200만 원에 가깝다라는 거는 과연 얼마나 자신있게 내보낼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각 모델별 특징을 살펴볼게요. 먼저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S7 시리즈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외관이나 크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다고 하고요. 뭐 칩셋이 바뀌어서 성능 조금 차이 나는 정도? 요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S7이나 S7 플러스를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S8에 같은 라인업으로 구매하기에는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기껏해야 만약에 발열이 개선이 되었다면 발열 정도의 차이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 외관이 거의 똑같다고 하니까 기존 키보드 커버에 호환이 가능한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하네요. 더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울트라 모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탭 S8 시리즈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외관이 정말 많이 바뀌더라고요. 최근 맥북 프로에 노치가 생기면서 정말 질타를 많이 받고 있다가 정작 직접 받고서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는데 S8 울트라에도 노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외부 베젤이 훨씬 얇아지면서 이 카메라가 숨어 들어갈 곳이 부족해서 이 노치가 튀어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먼저 첫 번째로는 노치가 생김으로 인해서 뭐 시각적으로 좀 불편한 게 없는지 요 점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맥북 같은 이 노트북의 경우에는 상단에 알림 창이 디폴트로 항상 떠 있는 거기 때문에 막상 실사용에서는 크게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런 태블릿의 경우에는 이 전체 화면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터넷을 할 때 자동으로 상태장이 줄어들면서 전체 화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바로 갤럭시의 장점인데, 요럴 때 과연 이런 노치 부분이 얼마나 덜 신경 쓰일지 궁금하고, 또 삼성 노트에서 제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부분인데, 여기 있는 제목 부분이나 이런 알림창 이런 부분을 전체 화면으로 설정을 해서 완전히 풀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할 때에도 노치가 있다면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뭐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는 거다 보니까 사용성에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가로 모드일 때는 상단이나 하단 이런 데 위치를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사용을 한다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인터넷을 할 때에도 이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로 모드일 때 이럴 때는 좀 신경이 안 쓰일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볼 때에는 크게 신경 쓰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상하단은 랩톱박스로 인해서 화면이 꽉 차지가 않아요. 그나마 확대를 해야 이렇게 위아래가 꽉 차게 되는데 태블릿에서는 저는 그렇게 전체 화면까지는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화면이 좀 넓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려되는 점은 이 노치보다는 베젤이 얇아져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베젤이 얇으면 얇을수록 화면이 개방감이 있고 뭐 좀 시원시원해지지만, 누워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아래쪽 부분을 받치고 하기 때문에 화면 터치가 오작동 되는 경우가 좀 적죠. 그리고 심지어 케이스를 씌워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태블릿의 경우에는 잡고서 영상을 시청한다던가 아니면 게임을 한다던가 그러기 위해서는 태블릿의 요 아랫면을 받치는 게 아니라 양 옆을 잡고서 하게 되는데, 이 베젤이 너무 얇게 되면은 오히려 이 손바닥에 오터치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렇게 잡고 쓰는 경우보다는 거치대나 아니면 책상 같은 곳에 놓고서 쓰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하지만, 이거는 사용 패턴에 따라서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베젤이 얇아지는 만큼 내구성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결을 했을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면에 이 노치가 생겨나는 이유로는 이제 후면뿐만 아니라 전면에다가도 듀얼 카메라를 탑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보소, 응?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그렇고요. 사실 이 태블릿의 후면 카메라는 거의 활용하는 사람이 적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이 태블릿 라이프를 전부
전부 다 합치더라도 진짜 이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카메라 앱을 켜서 후면 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진짜 10번이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전면 카메라는 은근히 쓰기는 하죠. 원래는 카메라 자체를 거의 안 쓰다가 최근에는 화상 회의 때문에 이렇게 딱 세워두고서 회의를 할 때 종종 쓰긴 합니다. 그런데 굳이 듀얼 카메라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전면 카메라를 뭐 광각이랑 망원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아마 두 개의 카메라가 세팅되는 이유는 듀얼 카메라를 통해서 이 심도, 여기 블러 처리를 잡아주는 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 같은데, 굳이?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요즘에는 이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인식을 해서 이 뒷배경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블러 처리, 흐림 처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보통은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 기술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어색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진짜 신경을 많이 쓰나 싶긴 합니다. 이거는 근데 저의 생각일 뿐이라서 다른 분들은 어떨지 좀 많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어차피 탑재를 한다면 차라리 진짜 좀 제대로 넣어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울트라에 달라진 점은 바로 화면이 무려 14.6인치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노트북보다 더 큰 화면이 들어가네요. 요즘에는 뭐 13인치나 14인치대 노트북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노트북보다 더 큰 태블릿이라니. 제가 갤럭시 탭 S7 플러스 이 12.4인치를 사용하다가도 아이패드 프로 이 12.9인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14.6인치의 태블릿은 어떨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거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무섭기도 해요. 먼저 기대되는 부분은 마치 디스플레이만 들고 다니는 노트북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렇고요. 심지어 무게도 600g대이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화면은 대화면으로 쓸 수 있는 그 노트북과 태블릿 그 사이에 어딘가 지점에 이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용성이 정말로 기대가 되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가방에 가로로 수납이 될 것인가. 이 12.4인치까지는 가로로 에코백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 안정감이 좀 드는데 14.6인치는 세로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출시일의 경우에는 22년 1월이라고 하고요. S22 스마트폰 시리즈와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외에 스펙의 경우에는 거의 S7과 동급이거나 조금 더 나은 칩셋 정도, 요 정도 수준일 거고, 어차피 실제품을 만져보고 발열이 어떤지, 성능은 진짜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여기서 스펙을 하나하나 다루지는 않을게요. 자, 이렇게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좀 알아봤는데, 정말 울트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전 예약 성공을 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